넌 살인자야. 정순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방 안 공기를 찢어 놓았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두가 얼어붙었다. 지강호는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떨어뜨렸다. 두툼한 봉투가 바닥에 부딪히며 툭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안에서 현금이 살짝 튀어나왔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라니? 정순이 눈이 충혈돼 있었다. 내 누나 간을 돈이랑 바꿔 오겠다고 나갔다 온 게 그게 아니라는 소리야? 지강호는 입술을 떨었다. 그 여자 돈 준다고 했어. 나보고 은호 누나 설득해 오면 그 오빠 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돈을 받았어? 정순이가 한 걸음 다가섰다. 내 동생 간값을 내 손으로 흥정해 온 거야? 지강호의 어깨가 축 처졌다. 나도 한 번쯤은 나도 사람 대접받고 싶었어. 엄마는 맨날 누나만 보고 산 거 알잖아. 늘 은호, 나도 좀. 그래, 서운했겠지. 정순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서운한 거랑 제정신 아닌 짓이랑은 수준이 달라야지.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 동생 몸에 간 먹일 권리는 없어.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정순이가 발끝으로 밀었다. 반쯤 튀어나온 지폐들이 낯설게 빛났다. 이 돈 어디서 받았는지 다시 말해봐. 고성이. 짧은 두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정순이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내가 고성이를 만나서 이걸 받아왔다는 거야? 그 여자 먼저 연락 왔어. 나한테 지강호 씨 누나 생각해서라도 오빠 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흔들렸어. 내 앞에서 오빠 죽는다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 것 같고 솔직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필요하다고 말해준 사람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내 누나를 팔기로 했어. 팔려고 한 건 아니야. 지강호가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누나 설득할 자신도 없었어. 그냥 나도 모르게 봉투를 받아버렸어. 엄마한테 말해야 하는데 말도 못하고 계속 무거워서 그래서. 정순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슬픔, 체념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그래. 적어도 숨기지는 않았네. 그녀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하지만 지강호, 이 돈 받는 순간 넌 이미 선을 넘은 거야. 지강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엄마. 정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내가 도저히 못 태울 것 같아서 내가 대신 태운다. 정순이는 마당으로 나가 신문지를 깔고 봉투를 그 위에 올렸다. 라이터 불꽃이 일렁였다. 종이에 불이 옮겨 붙자 지폐들이 하나둘씩 검게 말려 올라갔다. 이 돈이 어딜 돌아다니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썩을 거야. 불길을 바라보며 정순이가 중얼거렸다. 차라리 지금 태우는 게 싸게 먹혀. 지강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불타는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호야. 불길이 거의 꺼져갈 때쯤 정순이가 입을 열었다. 나는 너도 지키고 싶고 은호도 지키고 싶다.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 나는 둘 다 잃는다.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그런 제안 받지도 마. 그리고 내 동생 인생을 내가 대신 흥정할 자격은 없다. 그 애는 평생 자기 몸 갖고도 한 번 마음대로 쓴 적 없는 애야. 간이식 얘기 나오고부터는 더 그랬고. 정순이가 타다 남은 재를 발끝으로 밟았다. 이제 내가 직접 가야겠다. 더는 저 여자가 우리 애들 손 타게 놔두면 안 돼.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모녀가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이쯤에서 그만하자. 박영나가 말끝을 떨며 말했다. 사람 인생 가지고 이렇게까지. 넌 입 다물어. 고성이가 와인 잔을 탁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와인 표면이 파문처럼 일렁였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알아? 여기서 멈추면 나는 빈손이야. 그 빈손 채우려고 엄마 딸을 버렸어? 박영나가 조용히 물었다. 그리고 지금은 버린 딸 간을 뜯어 오려고 하는 거고? 고성이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내가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사실이잖아. 영나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나도 안다? 엄마 인생이 쉬웠던 거 아니고 혼자 여기까지 올라온 거 존경하기도 해. 근데 그거랑 이건 선이 달라. 솔직히 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건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고성이가 차가운 눈으로 딸을 내려다봤다.
지금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고 싶은 적도 있어. 영나가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근데 나도 엄마 딸이야. 엄마가 한 일 중 일부는 나도 옆에서 보고 있었고 어떤 건 눈 감아준 적도 있어. 그러니까 나도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니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딱 하나만 물을게. 영나가 말했다. 엄마, 진짜로 은호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 단 한 번도 없었어? 고성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그 애간이 당장 필요한 건 지금이고 오빠가 죽느냐 사느냐는 시간 문제야. 감정 따질 시간 없다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이라도 그 애를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애를 이용하겠다는 거네. 영나야. 고성이가 낮게 목소리를 깔았다. 너 지금 어느 편에 설 건지 잘 생각하고 말해. 너 내가 한 일 꽤 많이 알고 있지? 요양원에서 무슨 서류를 받는지 어떤 걸 내가 숨겼는지 다 알고 있잖아. 응.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고성이가 와인 잔을 다시 들어 올렸다. 그럼 내가 입 닫으면 나도 입 닫아 줄게. 우리는 둘 다 깨끗한 사람 아니야. 서로 알고 있는 거 밖으로 새지 않게 조심하자. 그게 우리 둘이 살 수 있는 길이야. 엄마는 영나가 입술을 깨물었다. 언젠가 그 애가 엄마를 용서할 거라고 믿어? 용서든 뭐든 상관없어. 고성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살든 죽든 그의 인생은 이미 내 손에서 한 번 굴러갔다. 나는 내 자식들, 내 피 그거 지키느라 여기까지 온 여자야. 지금 와서 착한 척? 그럴 시간 없어. 박영란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엄마 스타일 그대로네. 끝까지. 넌? 고성이가 물었다. 넌 어디 설 거야? 당장은 엄마 옆에 있을게. 영나가 힘없이 웃었다. 근데 엄마 기억해. 나도 사람이고 나도 양심 있어. 언제까지 입 다물고 살 수 있을지 나도 장담 못해? 밤늦게 다른 집에서도 한 남자가 몰래 현관문을 나섰다. 이상철은 낡은 점퍼 지퍼를 올리고 모자를 눌렀었다.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는 오늘 배차된 대리운전 콜 목록이 떠 있었다. 당신 또 나가? 방에서 나오던 김다정이 물었다. 응. 오늘은 좀 나가야겠다. 이상철이 신발을 꿰어 신으며 말했다. 집에 앉아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조금이라도 벌어오면 좋지. 몸 상한다고 몇 번을 말해. 다정이 한숨을 쉬었다. 애들도 다 큰 마당에 이제 좀 쉬면서 살아도 애들이 다 크긴 뭐가 커. 이상철이 쓴웃음을 지었다. 지혁이도 요즘 회사 일에 정신없고 은호는 아픈 데다 저 터진 일까지 겪고 강호는 에휴 말도 말고. 당신도 알잖아. 이 집에 누군가는 아직 돈 벌러 나가야 한다는 거. 다정이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 다녀올게. 이상철이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이지혁이었다.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는 길 아버지를 마주치게 된 것이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이 시간에? 둘의 눈이 마주쳤다. 이상철은 순간 얼어붙었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잠깐 나갈 데가 있어서. 이 시간에요? 이지혁이 자연스럽게 아버지 손에 들린 차 키를 내려다봤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대리엠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대리 또 나가세요? 잠시 침묵. 이상철이 피곤한 듯 웃었다. 이제 숨길 것도 없지 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 대리 나간다. 몸은 아직 돌아가더라. 아버지. 이지혁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냥 쉬시면 안 돼요? 이제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딨냐. 이상철이 손사래를 쳤다. 너도 알잖아. 당신 엄마 혼자 벌게 둘 수는 없고 애들한테 손 벌리는 건 더 싫고 내가 밤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우리 집에는 제일 나은 선택이야. 제가 더 벌게요.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이제 좀 제발. 야, 이상철이 말을 끊었다. 내가 더 벌겠다는 말 듣기 좋다. 근데 너도 내 인생 있어. 앞으로 결혼도 할 거고 집도 장만해야 될 거고 내 동생들도 지켜봐야 하고 내 인생까지 우리가 다 써버릴 순 없잖아.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아버지가 대리한다는 거 부끄럽냐?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다. 속상한 거지. 이상철이 조금 웃었다.
그럼 됐다. 부끄럽지만 않으면 나는 상관없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다. 이건 내 방식이야. 너도 언젠가 내 방식으로 내 가족 지킬 거다. 그때 가서 아버지 욕해도 좋다. 문이 닫혔다. 지역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계단에 앉았다. 아버지 왜 항상 혼자 그렇게 버티려고만 해요. 다음 날 지은호는 낯선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여기가 맞긴 맞는데 휴대폰 지도로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재단에서 의뢰해 온 리모델링 건물 외관만 봐도 돈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안 온다고 했어야 했나. 중얼거리면서도 발걸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일은 일이고 일감을 마다칠 형편도 아니었다. 지은호 씨 맞으시죠? 안에서 누가 나왔다. 재단 측 실무 직원 같았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으로 모실게요. 잠시 후에 회장님도 오실 거라. 회장님이요? 지은호의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았다. 설마 그 회장이 그 사람? 머릿속에서 여러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병원에서 봤던 사람들, 뉴스에서 봤던 얼굴들, 간이식 얘기 나올 때 거론되던 이름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엔 회장님도 이런 거 직접 챙기시는 편이라. 건물 이미지에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회의실 문이 열렸다.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잠시 후 반대편 문이 다시 열렸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나이가 지긋하고 얼굴에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본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이름이 들리는 순간 지은호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어디선가 여러 번 들었던 이름이었다. 간이식 병원 재단 기사 제목 속에서. 아, 네. 지은호가 겨우 손을 내밀었다. 지은호라고 합니다. 남자의 눈이 잠시 멈췄다. 지은호 씨? 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남자는 금세 평정을 되찾은 듯 웃었다. 이름이 참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지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제 이름이 요즘 여기저기 많이 오르내려서요. 눈빛과 눈빛이 부딪혔다. 말은 공손했지만 속에 담긴 의미는 각자 달랐다. 자료는 보셨습니까? 남자가 화제를 돌렸다. 네, 지은호가 도면을 펼쳤다. 이 건물은 솔직히 말하면 겉모습은 화려한데 안은 꽤 낡아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쪽 구조부터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말이군요. 그가 웃었다. 꽤 직설적이시네. 건물은 주인 닮는다고 하더라고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겉으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느냐보다 안에서 사람들 동선이 얼마나 편한지, 안전한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짧은 침묵. 남자의 얼굴에 잠깐 스치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가 사라졌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겁니까? 우선 숨긴 공간부터 열어야죠. 지은호가 도면 한 구석을 가리켰다. 막아놓은 통로, 가짜 벽, 거칠애용 로비. 사람들이 진짜로 드나드는 길과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길을 하나로 정리해야 합니다. 두 얼굴 가진 건물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비상 상황이 터지면 길 잃는 사람이 분명 생깁니다. 남자가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 말이 건물 이야기를 넘어선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두 얼굴 가진 건물이라.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건물, 그런 집안, 그런 사람이 어디 없겠습니까? 없지는 않겠죠. 지은호가 눈길을 피하지 않고 받았다. 근데 그러다가 누군가는 꼭 갇히더라고요. 불이 나든 물이 새든 제일 먼저 희생되는 사람은 안과 박 사이에서 길 잃은 사람. 남자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가 3번, 4번 이어졌다. 일 잘하시네요. 그가 말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을 먼저 얘기하는 거 보니 그래야 오래 갑니다. 지은호가 짧게 대답했다. 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줄 하나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느낌이었다. 이 사람, 지은호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올랐다. 언젠가 내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겠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
남자 역시 마음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지은노. 이름이 묘하게 걸리네. 이 판이 생각보다 더 빨리 나한테 다가오는 건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 한쪽에는 병원에서 들고 온 서류와 보육원 기록 복사본이 쌓여 있었다. 버린 사람, 지킨 사람, 숨긴 사람,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호야. 정순이의 목소리였다. 들어와요, 엄마. 문이 열리고 정순이가 들어왔다.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다. 오늘 강우한테 들었어. 정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한테서 돈 받았다고. 내 얘기, 내가 한 얘기 꺼내면서. 들은 거구나. 지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 강우 탓만 하지 마. 솔직히 흔들릴 수도 있지. 나라도 눈앞에서 오빠 살린다고 돈 들이밀면 잠깐은 머리 하얘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더 슬프다. 정순이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으면 그깟 돈에 애가 흔들리나 싶어서. 엄마 잘못 아니야.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버티다가 한 번씩 무너지는 거지 뭐. 너는? 정순이가 물었다. 넌 몇 번이나 무너졌다 일어난 거야. 글쎄. 지은호가 허공을 바라봤다. 기억도 안 날 만큼 많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호야. 정순이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나는 너한테 진실을 다 말하고 그 다음에 욕을 먹든 미움을 받든 다 감당할 생각이다. 엄마가 숨긴 진실. 지은호가 눈을 돌렸다. 그래.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널 처음 안고 나오던 날 나도 누군가한테 이용당했던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사실 오래전부터 했어. 근데 그걸 굳이 파헤치고 싶지 않았지. 너만 내 옆에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그게 내 발목을 잡고 있잖아. 정순이가 말했다. 누가 널 버렸는지, 누가 널 숨겼는지, 누가 널 이용하려 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지은호는 잠시 엄마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더 많이 늙었고 더 많이 지친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처음 자신을 안고 나왔던 그날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요, 엄마.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같이 가요. 나도 더는 남들이 정해준 자리에서 맞고만 있고 싶진 않아. 무섭지 않니? 정순이가 물었다. 무서워. 지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지금처럼 계속 사는 거야. 언제 누가 또 나타나서 사실 내 진짜 엄마는 나야, 내 진짜 아빠는 나야 이러는 거. 이제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물을래. 대체 누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건지. 정순이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묻자.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밖에서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방에서 계산기를 두들기고 와인 잔을 흔들고 핸들을 잡고 있었다. 버린 사람, 지켜온 사람, 숨은 사람, 그리고 더는 숨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이제 네 종류의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